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5번에 있는 김종길 님의 고고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님은 고고라는 작품을 지으셨는데요. 이 한자 고고가 여러분 고고 할 때 영어 고고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쓰지만 이 한자를 보시면 이 고가 외로울 고자예요. 외롭다, 외로울 고자입니다. 외로울 고. 그러니까 고독할 때 고자고요. 이 고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제 다니신 분도 있고, 높을 고자입니다. 높을 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고고하다라고 하면은 홀로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홀로 고상하다. 그러면 우리 추상적인 개념이죠. 굉장히 고고함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추상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서는 시가 되지 않죠. 아무래도 시는 구체적인 것으로 형상화를 하게 됩니다.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자연물을 빌려와서 형상화를 할 텐데, 이 시에서는 북한산이라고 하는 산을 형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물로 고고함을 드러내게 되죠. 결국 고고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바로 북한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자연물인 북한산으로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한다. 여러분이 만난 시 중에서 이 고고라는 작품이 가장 어려운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고요. 이제 그 시를 살펴보기 전에 국룰 우리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그 가나 공통점으로 이 북한산이라는 산이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산이 공간적 배경이면서 중심 대상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탈속의 경지를 표현했다. 그리고 아까 쌤이 말했던 형상화라는 말을 썼네요. 자, 세 번째 줄에 북한산 봉우리들이라고 했고요. 그걸 통해서 매개로 수단으로 고고함이라고 하는 쌤이 아까 말했던 홀로 고상한 경지를 말했네요. 그러면 이때 세상일에 초연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 세상일에 초연한다는 표현이 아까 앞에 나왔던 탈속이랑 같은 말이 됩니다. 탈속이 이제 속이 속된 것이니까 세상일에 초연한다, 초월한다 같은 말입니다. 초월한다, 초연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탈속하고 같은 말입니다. 홀로 고상한 북한산. 그래서 속된 것들과 이것은 고고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그런 정신적 지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각적 이미지, 즉 심상을 많이 사용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목인 고고함을 세상일에 초연한 정신적 경지를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주제를 한번 메모해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세상 일에 초연한 고고함, 홀로 고상한 정신적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다. 그러면 화자는 나일 텐데 이 시에서 나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나오지는 않네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드러났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납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도 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대상은 이제 북한산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백호 가수의 싱어송라이터 최백호님의 낭만에 대하여처럼 고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고고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북한산을 빌려온 겁니다. 상황은 이제 매번 북한산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리는 그런 고고한 정신력 경지를 찬양했다. 고고함을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주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이제 먼저 북한산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구글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북한산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북한산 서울특별시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의 북쪽에 있다고 북한산입니다. 이게 서울이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때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는, 그래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했는데요. 북한산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산이 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볼록한 산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좀 높아 보이죠? 이렇게 높은 봉우리가 보이고, 이 가을인가 봐요. 단풍 든 것 보니까 북한산 둘레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꼭대기 올랐는데 대서문, 대남문 이런 문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봄인가 봐요. 철쭉이 피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백운대라고 하는 838m의 높은 봉우리에 태극기가 꽂혀 있네요.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멋진 바위가 있는데 등산객들이 위험하니까 매번 사고가 납니다. 선생님도 북한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이 약간 지금도 소름이다. 836m 백운대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은 그만 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북한산의 높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높이를 회복한다고요? 해발 몇 미터? 아까 836m 정해졌잖아요. 근데 무슨 뭐 높이를 회복한다는 어찌 보면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잠깐 끊어 볼게요. 이렇게 일단 끊었고요. 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뭐 회복을 하다니 높이를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높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밤사이 눈이 내린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좀 아까보다는 좀 자세해진 것 같습니다. 쌤, 이제 눈에 띄게 본 것은요,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기다려야만 한대요. 기다리래요. 우리 강아지도 아닌데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하려면 기다리래요. 근데 처음에는 겨울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겨울 이른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높은 봉우리만 가볍게 눈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더니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우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이 높이는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고요. 좀 정신적인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물리적인 고도를 말하는 게 아니네요. 어떤 고고한 높이니까 정신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해가 안 되고 욕했던 거 미안. 저 바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적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높이를 말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운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금 여러분 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쌤이 약간 배경 지식으로 얘기해 줄 것은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북한산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높은 봉우리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삐쭉 이렇게 솟아오는 봉우리가 하나 있다 합시다. 저 뒤에도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제 색깔을 조금 연하게 바꿀까요? 조금만 연하게 어떻게 바꾸죠? 색깔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죠? 이렇게 바꾸나요? 아, 이렇게 바꾸는군요. 이렇게 선생님이 좀 연하게 한번 이렇게. 안 바뀌는데요? 내가 뭘 안 눌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료를 안 눌렀구나. 완료. 그래. 그리고 뒤에 좀 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북한산의 별명이요. 한강의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 삼각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삼각산.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펜을 좀 얇게 해볼게요.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라고 합니다. 백운대.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봉우리가 인수봉이라고 하고요. 인수봉.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는 만경대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한 봉우리인지 알겠죠? 근데 대라고 하는 것도 조금 높은 봉우리 산의 별명입니다. 관동별곡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봉우리가 높은 게 세 개가 있다고 삼각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삼각형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배치가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도 썰도 있습니다. 자, 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요 그림을요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해서 붙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붙었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산 두 개를 또 복사해서 또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각각의 산을 빨간 걸로 자 봄의 북한산이라고 하고요. 여름의 북한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을의 북한산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의 북한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복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다시 붙여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그림에서 한 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그럼 북한산이 총 5개가 되는데요. 쌤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북한산, 삼각산에 있는 요 산을 좀 일단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그 고고한 높이가 되기 위해서는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봄에 있는 산에서는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고고한 높이, 정신적 경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계절적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쌤이 X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X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회복하려면이라는 어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고고한 높이가 되기 위한 높이의라고 할게요. 고고한 높이의 조건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은 바로 계절적 조건입니다. 그러면 계절적 조건은 무슨 계절이어야 된다? 겨울이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엑셈이 고고한 높이의 조건을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건 1이기 때문에 조건 2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그럼 쌤이 아까 굉장히 높은 봉우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만이라고 했어요. 만. 그럼 만이라고 하면 높은 데만 눈이 내려야 되고요. 눈이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릴 때 요거를 선생님이 붙여서 눈이 내리는 조건이니까 기상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기상은 이제 겨울이라도 눈이 안 내리면 안 되고 눈이 내려야 한다. 그러면 기상적, 기후적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려야 됩니다. 조건이 눈이 내려야 된다. 눈이 내려야 된다. 그런데 눈이 다 내리면 안 되고요. 높은 봉우리만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높은 봉우리니까 낮은 봉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높은 봉우리만 해야 되긴데 이번에 조건 세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눈이 내리는 거는 두 번째 조건이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조건이 있고요. 높은 봉우리만 살짝 눈이 내려야 됩니다. 많이 내리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고도 조건이 있습니다. 고도 조건은 낮은 데까지 눈이 내리면 안 되고요. 높은 데만 눈이 내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낮은 데만 눈이 내릴 수는 없죠. 눈은 기온이 떨어져야지 바로 비가 응결되어 되는 것이니까요. 그 고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봉우리만, 높은 곳만 눈이 내려야 되는 고도 조건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가볍게 눈을 써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산은 눈이 안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쌤 세모를 칠까요? 나머지 산,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나머지 낮은 산은 눈이 안 내립니다. 그러면 차가운 수묵이니까 수묵 담채와 그리듯이 검정색,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젖어 있는 이른 아침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시간적 조건인데 계절 말고요. 네 번째는 시간적 조건. 시간적 조건이라는 거는 해가 뜨기 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아주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해가 떠버리면 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높은 곳이라도 해 뜨기 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드러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네 가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록에는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풍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개가 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 산을 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아까 말했던 실록이라는 조건, 그다음에 여름에 안개가 낀 조건,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든 조건이고요. 겨울에 온 산이 내린 눈, 적설이라는 조건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드러나지 않는 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이라도 온 산이 적설로 내리는 것도 고고한 높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만 드러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이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요. 이때야말로 고고함이 드러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절적 조건은 언제여야 되고요? 첫 번째, 겨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기상적 조건, 그죠? 눈이 내려야 되고요. 세 번째, 높은 봉우리, 그리고 고도적 조건도 높은 봉우리만 눈이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이른 아침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록의 경우에는 선생님 오늘 완전히 그림 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그림을 완성해 볼게요. 한 30포인트로 해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봄에 파란색에 너무 굵다. 파란색에
실록이 이게 들어서 온 산이 다 새싹이 돋고 나무에 새잎이 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높은 데와 낮은 데가 구별이 안 되게 온 산이 초록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에만 돋보이게 홀로 고상하다고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개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난감하네. 자,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개가 요 정도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안개가 꼈어요. 오, 너무 진하구나. 내가 이거를 안 했나 봐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껴버린 거예요. 그럼 안개가 온통 다 껴서 온 산을 둘러서 안개가 꼈다면 높은 데와 낮은 데가 구별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되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완전 그림 시간이 돼버렸네요. 빨간색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들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을에 빨갛게 단풍 같지가 않네. 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노란색도 있는데요. 노란색은 생략하고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단풍에도 고고한 높이는 드러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이 내려서 온 산에 눈이 내린 조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산에 눈이 내려서 높은 데와 낮은 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이 조건은 어때야 되냐? 자, 여기 볼까요? 겨울입니다. 그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어디만 눈이 내린다? 요 위에만 살짝 눈이 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백운대, 인수분, 만경대, 유효계만 밑에는 안 내린 거죠. 그러면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는 거, 또 그림을 또 완성해야 되겠네. 해가 뜨면은, 해가 뜨는 순간, 그죠? 해가 뜨는 순간 위에 내린 눈은 사라지게 되고 말 겁니다. 그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위에 있는 봉우리만 홀로, 그죠? 홀로 고상할 수 있는 겁니다. 홀로 고상한 겁니다. 도도하다는 좀 거만한 건데요. 고고한 거는 학처럼, 선비처럼 혼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쌤이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실록과 단풍과 안개와 적설로는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풍과 안개와 적설과 실록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오게 되면 고고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고한 높이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봉우리만 가볍게 눈을 쓰는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 조건과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계절적 조건과 시간적 조건과 고도적 조건과 그다음에 눈이 와야 된다는 기상적 조건이 합쳐져야 이 빨간색인 고고한 높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쌤이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도록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4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저는 선생님이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죠.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올림픽 경기 이런 거 보면 막 눈물 나고 애국가 우리가 승리하면 진짜 너무 감격하고 대한민국이 최고고 다른 나라는 보다 최고여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퍼지길 때 영화든 아니면 그런 음악이든 K 문화가 퍼지면 자부심 가지고 가슴에서 아주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심으로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제에게 우리의 국권이 침략되었을 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총칼로 무릎 꿇게 만들고 죽이고 탄압이 심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애국했을까요? 아닙니다. 친일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인들 중에는 이육사, 한용운 이런 분들이요. 윤동주 이런 분들이요. 정말 고고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시련이 있을 때만 그분들이 위대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김종길 시인은 평상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야말로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노 할 때 한 명이 예스 한다는 것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한 명은 우리 이육사 선생님은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유관순 이런 열사들은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고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김종길 쌤은 북한산을 빌려서 결국에는 고고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정신적 경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쌤이 표현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추상의 구체화 일단 하나 보이고요. 추상의 구체화 하나 보이고요. 추상의 구체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북한산 하면 일단은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높이를 회복한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언어와 언어의 모순이 일어납니다. 언어와 언어의 모순이 일어나지만 높이를 회복하다니. 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얘기했고요. 다음 겨울까지는 시간적 배경 나와 있고요. 기다려야만 한다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19 반복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한다가 3번 반복됐는데요. 한 번은 한 개 이제 두 연이고요. 다음에 3개 연으로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점층적 전개로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점점 자세히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자세해집니다. 그 조건들이 자세히 이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합니다.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과 같은 높은 봉우리만 옅은 화장을 하듯 지규법 사용되었고요. 시각적 이미지 있습니다. 가볍게 눈을 쓰고 의인법도 볼 수 있겠네요. 온산은 차가운 수묵이라고 했잖아요. 차갑다는 거는 촉각적인데 수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에다가 먹을 탄 거거든요. 먹물. 그러면 이거는 시각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묵이 차갑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과 공감각 볼 수 있고요. 젖어 있다. 젖어 있다는 거는 또 촉각적이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공감각이 역시 되겠습니다.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실록이나 단풍이나 안개나 적설, 열거법 사용되었고요. 녹색이니까 색채어가 있습니다. 색채어. 단풍은 색채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미지가 있고 골짜기에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시각적이네요. 온 눈이라도 온 산을 뒤덮는 적설. 이거는 색채 이미지가 있네요. 그때는 드러나지 않는. 다음에 심지어는 장밋빛의 자. 요 색채어입니다. 장미가 아니고요. 장밋빛깔이라고 했기 때문에 색채어입니다. 그러니까 빨갛다 파랗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야 색채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까마귀 그러면은 뭐 색채 이미지입니다. 색채어는 당연히 색채 이미지가 될 것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색채 이미지가 좀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테두리하고 여기 A라고 할게요. 색채어는 색채 이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B하고 C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쌤이 자전거 그러면 색채 이미지가 아닙니다. 근데 B에서 내가 강물 그러면 색채 이미지인데요. 푸른이라면은 색채어가 되죠. 그러면 C는 무조건 B 속에 있는 겁니다. 색채 이미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요 려면이라는 말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려면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미 반복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이라는 같이 기다려맨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요 구절과 1년과 6연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뒤집으면 이게 산 모양으로 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수봉인가요? 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배군대입니까? 요 산 모양을 의도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옆으로 보면은 산의 모양을 저, 여러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로테이트 시키면 산 모양을 시의 시의 배열로 형상화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는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고백적이고 독백적인 어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고 글씨가 날아가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그 정답일 2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스러운 물때는 가에서 나왔던 장수산에서 희고녀라든지 짐직도 하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여러분 단정적입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에서 연쇄법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감탄사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 반복하는 건 가는 나는 있었지만 가에는 없었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는 겨울날 이른 아침은 회상을 하는 거 아니고 자괴감 아니고요. 성찰도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하다. 고려대학교가 아니고요. 학수고대 기다린다. 그다음에 견디란다를 통해서 정답 5번을 알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우리 중은 탈속적인 성격과 조화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차고 오련이는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는 화자의 의지고요. 높이로 표상되는 회복을 하는 것은 이전에도 그러니까 다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북한산은 고고함은 다른 산은 수목으로 젖어 있어도 되고요. 뭐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고함에 필요한 조건으로 안개와 실록 단풍은 아닙니다. 그 정답 5번이겠죠? 금방 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목정정이라니 메아리가 온다는데 메아리가 들리는 것은 나무를 베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지 이게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무 베는 소리일 뿐이죠. 뼈를 저리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보다 희구나 하는 거는 아주 순수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규법을 하는 거는 화장을 하듯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색채어는 요거도 좀 잘 알아도 되는데 장밋빛 햇살이 닿으면 바로 변질하기 때문에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30분이 넘어버렸네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수능도 화이팅, 내신도 화이팅, 여러분 인생도 모두 화이팅. 자, 조택구할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